네, 안녕하세요. 오늘 포장 관련된 애들이 오랜만에 올라왔어요. 그죠? 이 포장 관련된 애들이 옛날에 코로나 때 코로나 그 큰 테마 안에서 소테마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 당시에 막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 뭐 저도 밖에서 뭐 이제 막 술도 한잔 하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당시에 막 시간 제한 걸려 있고 못 먹으니까 어떻게 먹어요? 이 배달을 시켜서 먹잖아요. 집에서 그냥. 그래서 이 배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치킨을 시켰는데 뭐 치킨을 손으로 들고 올 것도 아니고 당연히 포장 용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엄청 슈팅이 많이 나왔던 테마 중에 하나였죠. 이 포장지 재지 관련된 애들이. 그러고 나서 많이 무너졌습니다. 올라가면 떨어진다. 이거는 그냥 공식이죠. 공식. 올라가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다.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잊혀졌죠. 왜냐면 사람들은 올라가는 거에만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당시 동안 올라가는 거 다른 것들에 이제 보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또 거래량을 탁 붙어주면서 움직임이 좀 강하게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이유가 없으면 이렇게 잊혀진 종목이 잊혀졌잖아요. 하루에 거래량이 막 29만 주 이렇게 나와요. 잊혀진 거죠. 그래서 이 잊혀진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빵 관심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뉴스가 우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이슈가 정말로 말이 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지만 이번 이슈는 좀 말이 됩니다. 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정사실 나온 거죠. 뭐 때문에 올라갔냐 살펴보면은 네, 요거 이 비닐을 줄이고 종이 사용 늘린다. 막 이런 얘기들. 이 환경부에서 하는 거죠. 지난해였나요? 지난해 말이었나? 예, 그 뭐 자원 절약, 뭐 재활용 관련된 막 이런 것들 법률 나와가지고 그게 시행이 되는 게 이제 오늘부터로 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이게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딴소리하고 가자면 저는 이제 이게 요즘 실생활에서 좀 느끼죠. 막 그 커피 시켜 먹으려고 막 그러면은 막 뭐 빨대 같은 게 막 종이 빨대였었다가 막 거기 어디였죠? 스타벅스였나요? 스타벅스는 막 종이 빨대 같은 걸로도 주고 저기 맥도날드는 이제 빨대도 안 주더라고요. 빨대도 안 주고 막 그러고 또 제 지인분의 이거 그냥 말로는 하지 않고 여기 다니시는 분이 좀 계시는데 이분이 항상 퇴근하실 때 그 비닐봉다리 같은 거를 들고 오세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었냐? 막 먹을 것들, 뭐 저녁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 샌드위치 같은 것들. 야, 이런 거 보면은 이 대기업에서 참 이런 건 잘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되었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맨날 이제 뭐 일하느라 바빠서 시간이 없었던 건지 하여튼 그걸 이제 맨날 이제 들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아니, 언제부터지? 최근부터예요. 이제 좀 자주 만나는 분이긴 한데, 최근부터 비닐봉다리가 아니라 그 무슨 면 같은 걸로 된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일회용품이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 계속 활용하면서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이제 봉투를 바꿔서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게 회사에서 이제 이거를 아예 줬대요. 이 비닐봉지로 주지 않고 이걸 줬다. 대기업은 이제 이런 걸 항상 또 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바로바로 금방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서 이 가장 또 크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포장 관련된 애들이어가지고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시행한 게 뭐 금방 끝나지는 않겠죠. 앞으로도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환경 차원에서 지금 이제 보호를 하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같이 시행을 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계속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도 좋습니다. 좋고 이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 자체가 재물을 살펴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2017년도에 지금 삐긋삐긋 약간 하기는 했었지만 2018년도서부터 계속 좋은 추이를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최근에도 괜찮죠. 이 9월달 기준으로도 이 별도로 봤을 때 이미 작년치는 뛰어넘는 거는 거의 확정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뭐 매출을 0을 찍진 않겠죠. 영업이익을 뭐 0을 찍으면은 뭐 작년은 못 뛰어넘겠지만 어쨌든 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또 계속해서 좋은 기조를 펼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대형 포장 같은 종목들은 이 캐파도 되고 이번에 테마도 괜찮고 그림이 아주 좋아요. 장기적으로도 우상향 곡선 재무가 나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상향한다. 계속 우상향 타는 곡선인데 저평가 영역 다 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 관심 종목으로 볼만합니다. 근데 근데가 있죠. 제가 이것만 얘기할 거면 영상을 안 찍죠. 대형 포장이
관심 가지긴 지금 딱 좋아요. 이제 신호탄 하나 줬어요. 막 딱 여기 한동안 막 저 살려주세요,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 막 모래사장 같은데 영화에 보면 막 앉아서 있다가 위에 막 헬기 같은 거 떠오면 이제 그때 막 공포탄이나 뭐 이런 것들 막 빛나는 거 있잖아요. 막 쏘잖아요. 지금 그걸 쏜 거예요. 이 구조 요청 뭐 이런 거죠. 아 이제 저 좀 봐주세요, 여기 좀 봐주세요 한 거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탈출을 했냐? 못했죠. 아직까지 한 상황 아닙니다. 왜냐면 아직 하락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락각이 끝나야 이게 이제 위에서 밧줄도 내려오고 하는 건데 지금은 딱 밧줄까지 내려왔다라기보다는 이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좀 구출해 주세요 하고 위에다 신호탄을 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 내가 단타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하셔도 괜찮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분들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매매를 하지 않아요. 저처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뭐 다 스윙, 중장기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미루어서 봤었을 때는 약간 조금 더 관망하면서 아 너가 이 신호탄을 쐈구나. 오케이. 그럼 이제 슬슬 밧줄 내려올 것 같을 때 내가 그때 시도해 볼게. 약간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괜찮은 라인이에요.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계속 그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재무적인 캐파도 괜찮고 또 더해가지고 이슈적인 부분들도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쨌든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상 본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 밑에 구간서부터 여기만 안 뚫린다라고 하면은 천천히 뭐 분할적으로 접근하는 관점도 나쁘지는 않은데 내가 조금 더 시간을 좀 단축하는 매매 혹은 조금 더 탄력이 빨리빨리 붙는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대형 포장 같은 종목들은 최소한 여기를 우선 1차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돌파를 해주면 여기서부터 움직임이 좀 바뀌어요. 이 앞전에 있었던 하락 흐름 이제 거의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뭐 횡보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더 상승 흐름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최소한 요거를 넘어서줘야 흐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옛날로 예시를 들면은 뭐 이전에도 여기서도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각은 이랬겠죠. 그러다가 이제 각도를 조금씩 바꾸면서 가는 거지만 최소한 최초에 만들어진 각도를 어느 정도 돌파해주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나야 그때부터 탄력이 좀 받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가 거의 못 간다 그랬죠. 이렇게 가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지언정 아니면은 애초부터 상승각을 만들다가 이렇게 터질지언정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는 진짜 100개가 뭐예요? 1000개 중에 하나 나와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볼 필요 없고 천천히 보셔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노려봤을 때는 우선 밑에서부터 좀 쐈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밑에서부터 쏜 출발 지점이 여기였고 이미 충분히 한 50%가량 쐈어요. 밑에서부터. 그런 데는 이제 한번 이 정류장이 다음 정류장이 된 거죠. 그래서 좀 쉬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다가 다시 새로운 우리 역에서 탈 준비를 하시고 여기서 타서 새로운 시작점에서 출발하면 다음 역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 진입하는 게 좀 더 관점상 봤을 때는 이 단기적인 관점상 봤을 때는 조금 더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만 말하면 오늘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면 섭하겠죠. 제가 뭐 얘기 드리지만 신호탄은 분명히 쐈다라고 했어요. 뭐 단기적인 진입 자리야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림은 충분히 이제 바꿀 수 있는 그 뭐랄까 가능성이 충분히 생겼다. 앞전에 흘러오던 2년 동안 흘러오던 하락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생긴 거다. 나중에 되면은 이제 이 지금 오늘 거래량이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 봉이랑 요게 나중에 기준점으로 많이 잡히게 될 거예요. 혹시 떨어진다라고 해도 여기를 다시 살려주면은 이때부터 또 거래량이 또 터질 거거든요. 요러면서 그림을 좀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하면서 갈지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늘 봉을 이제 앞으로 기준점이 세워졌으니까 신호탄의 기준점으로 좀 잡고 보시고 넘어가면서 또 슈팅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이 앞전에 이어져 왔었던 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타고 갈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인 흐름이 넘어가면은 우선은 지금 평균치 곡선이 이 정도를 타고 있잖아요. 보면 딱 요 정도 타고 있죠. 그러면 딱 여기서 고평가까지 넘어가면 뭐 대략 직전 고점은 넘어갈 수 있겠죠.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 5,500원 후반대부터 뭐 6,000원대 중반대 라인까지도 가능성은 이 장기 곡선에 단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장기 관점 참고하셔서 보실 분들은 뭐 이 정도 라인으로 보시고 단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눌림목 나와줘야 더 탄력 있게 가긴 좋습니다. 그래서 살짝 눌림목 나왔다가 돌파각이 만들어지면은 뭐 한 요 정도 라인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열릴 수 있어서
요 정도까지 참고를 하셔서 대형 포장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형 포장이나 테린 포장 이런 애들 지금 다 흐름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포장 관련된 애들은 뭐 지금 이슈 자체가 금방 끝날 이슈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이슈이기 때문에 뭐 하나 또 조금씩 계속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숨을 좀 들였다 뺐다 하는 것 좀 보시다가 하락 흐름 돌파각이 좀 나와주고 나서 뭐 눌림목이 나온다든지 이럴 때 공략각을 한번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장 관련된 애들이 좀 오랜만에 움직여서 한번 대형 포장으로 이 선정을 해가지고 분석을 좀 해봤고,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